여러분, 지금도 비싼 화장품에 피부를 맡기고 계십니까? 백화점에서 20만 원 넘게 팔리는 명품 화장품, 실제 원가는 10,000원도 안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소비자원에서 조사한 결과였는데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나머지는 광고비와 포장값일 뿐이었습니다. 유명 연예인을 모델로 세우고 화려한 광고를 만드는데 수십억 원이 들어가죠. 그 돈을 결국 우리가 내고 있는 겁니다. 정작 우리 피부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30년간 피부 노화와 재생을 연구해온 김아연 박사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천 명의 피부를 분석하고 관찰했어요.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피부를 살리는 건 제품 가격이 아니라 올바른 관리 방식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값비싼 화장품 대신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피부 나이를 되돌리는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세요. 비싼 제품을 쓰면 당연히 피부가 좋아질 거라고 믿으시죠. 그런데 제가 연구실에서 수백 가지 화장품 성분을 분석한 결과 고가 제품과 저가 제품의 핵심 성분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히알루론산,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 같은 핵심 성분들이요. 차이는 향료와 포장, 그리고 브랜드 이미지에 불과했어요. 어떤 제품은 향수 같은 향을 내기 위해 값비싼 향료를 넣는데 그게 피부에는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건 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토양이 망가져 있으면 싹이 트지 않듯이 피부 환경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어떤 제품도 소용없어요. 거꾸로 말하면 피부 환경만 제대로 만들어주면 비싼 제품 없이도 충분히 피부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거울 속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주름이 깊어지고 검버섯이 번지고 있다면 그건 화장품 탓이 아니라 잘못된 관리 방식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들은 특별한 비용이 들지 않아요.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피부를 되살릴 수 있습니다. 제대로 알고 실천하면 피부 나이를 10년은 되돌릴 수 있다는 게 제 확신입니다. 실제로 제 연구실을 거쳐간 분들 중에 70대인데도 50대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세요. 비결은 단순합니다. 꾸준함이에요. 혹시 요즘 피부 때문에 고민 많으신 분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민을 나눠주세요. 얼마 전 71세 이영자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젊을 때부터 늘 꼼꼼히 피부 관리에 신경을 쓰셨대요. 아침 저녁으로 클렌저, 토너, 에센스, 크림까지 빠짐없이 바르셨고 일주일에 한 번은 마스크팩도 하셨어요. 그런데 거울 속 얼굴은 점점 푸석해지고 검버섯까지 번져가니 자신감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외출할 때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쓰고 사람들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워졌대요. 그래서 마지막 희망처럼 백화점에서 고가의 화장품을 사다 썼는데 몇 달이 지나도 달라지는 게 없었대요. 한 세트에 50만 원이 넘는 제품이었어요. 광고에서는 2주 만에 주름이 옅어진다고 했는데 석 달을 써도 아무 변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더 거칠어지고 건조해진 겁니다.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따가운 느낌까지 들었대요. 영자님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 돈을 쓰는데 왜 효과가 없냐고. 혹시 자기 피부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건 아니냐고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는 거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답답한 심정을 저도 너무 잘 압니다. 사실 영자님 같은 분들이 정말 많으세요. 비싼 제품을 쓰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믿고 계시지만 정작 피부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거든요. 영자님께 제가 딱 하나만 바꿔보라고 했습니다. 세안 습관이었어요. 그동안 하루에 3번씩 강하게 문질러 씻으셨거든요. 깨끗해야 한다는 생각에 클렌저를 듬뿍 짜서 거품을 내고 손으로 세게 문지르셨대요. 그걸 하루 2번 부드럽게 바꿨습니다. 손가락 끝으로 가볍게 원을 그리듯 씻고 미온수로 헹구게 했어요. 그리고 세안 직후에 바로 보습제를 발라드렸습니다.
물기가 마르기 전에 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거기에 일주일에 2번 꿀로 가볍게 마사지를 해드렸죠. 꿀 한 스푼 정도를 손에 덜어서 얼굴 전체에 펴바르고 5분 정도 부드럽게 문지르는 거예요. 단 2주 만에 피부 톤이 밝아지고 건조함이 줄어들었어요. 한 달 뒤에는 검버섯까지 옅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 뒤 영자님이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오랜만에 간 동창회에서 친구들이 깜짝 놀랐대요. 무슨 관리를 받았냐고 어디 좋은 곳 있으면 알려달라고 난리였다고요. 영자님은 그냥 집에서 꿀 바르고 마사지했다고 했더니 아무도 안 믿더래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어요. 영자님은 아주 단순한 습관을 바꾼 뒤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피부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걸 바꿀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부 노화를 가속하는 원인부터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각질이 쌓이는데요. 이게 정말 큰 문제입니다. 젊을 때는 피부가 스스로 각질을 밀어내면서 새로운 세포로 바뀌는데 60대가 넘어가면 이 주기가 엄청 느려져요. 대한피부과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 이후 피부 세포가 새로 바뀌는 주기는 50일 이상으로 늦어진답니다. 20대가 28일인 걸 생각하면 거의 2배 가까이 느린 거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죽은 각질이 피부 표면에 그대로 남아서 회색빛 칙칙한 피부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각질 때문에 피부 속으로 들어가지 못해요. 마치 딱딱하게 굳은 땅에 물을 뿌리는 것과 같아요. 흡수가 안 되고 겉으로만 흐르죠. 68세 김순자님 경우를 보면 각질 관리는 전혀 하지 않고 고가의 크림만 계속 덧바르셨어요.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매일 빠짐없이 바르셨는데요. 그랬더니 오히려 피부가 칙칙해지고 화장품이 겉돌기만 했습니다. 피부 표면에 막이 생긴 것처럼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대요. 제가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부드러운 각질 케어를 해보라고 권했어요. 순한 스크럽이나 효소 세안제로 각질을 제거했더니 그제야 화장품이 흡수되기 시작했습니다. 2주 만에 피부톤이 한 톤 밝아졌어요. 다만 강한 스크럽은 피부 장벽을 파괴할 수 있으니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특히 알갱이가 큰 스크럽으로 세게 문지르면 미세한 상처가 생겨서 오히려 색소 침착이 심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은 각질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다음으로 수분 부족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속에서 수분을 잡아두는 성분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히알루론산이라는 성분이 대표적인데 이게 자기 무게의 1000배나 되는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이 성분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보습제를 발라도 금방 건조해지는 거예요. 피부가 물을 머금는 능력 자체가 떨어진 거죠. 일본에서 진행한 연구를 보면 65세 이상 여성 피부의 수분 함량은 20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절반이에요, 절반. 그러니까 피부가 당길 수밖에 없죠. 웃을 때마다 피부가 찢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72세 오정우님은 평소에 물 대신 커피만 하루 4~5잔씩 마셨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 한 잔,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오후에 또 한 잔. 그런데 커피는 이뇨작용 때문에 오히려 몸속 수분을 빼앗아갑니다. 게다가 카페인이 피부 장벽을 약화시켜요. 결국 피부가 늘 건조하고 갈라지는 상태였죠.
입가와 눈가에 잔주름이 심하게 생기고 볼이 푸석푸석해졌어요. 제가 하루에 물을 7잔에서 8잔 정도 마시라고 권했고 꿀로 보습 마사지를 병행하도록 했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피부 당김이 확 줄어들었습니다. 한 달 뒤에는 잔주름까지 옅어지기 시작했어요. 오정호 님이 놀라워하시면서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이렇게 달라질 수 있냐고 물으시더라고요. 카페인 음료는 정말 수분을 빼앗아가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혹시 하루에 물은 몇 잔 정도 드시나요? 세 번째는 자외선입니다. 사실 자외선이 피부 노화의 80%를 차지한다는 거 아세요? 대부분 나이 때문에 주름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자외선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외선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서 콜라겐 섬유를 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세계보건기구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자외선 차단제를 꾸준히 사용한 그룹은 피부 노화 속도가 24%나 늦었어요. 거의 4분의 1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65세 최미자님은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는 귀찮다고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하셨대요. 마트 가는 10분, 산책하는 20분, 이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그 짧은 시간들이 쌓이면서 검버섯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특히 광대뼈 부분과 이마에 크고 진한 검버섯이 여러 개 생겼어요. 거울 볼 때마다 스트레스를 받으셨다고 해요. 흐린 날에도 자외선은 피부 깊숙이 침투하거든요. 구름을 뚫고 들어오는 자외선이 오히려 더 위험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날씨와 상관없이 반드시 차단제를 발라야 해요. 특히 한낮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고 꼭 나가셔야 한다면 모자나 양산을 챙기세요. 팔토시도 도움이 됩니다. 최미자님이 매일 차단제를 바르기 시작한 뒤로 새로운 검버섯은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기존 검버섯도 레이저 없이 서서히 옅어졌습니다. 집 앞에 잠깐 나갈 때도 차단제 바르시나요? 네 번째는 콜라겐 감소 문제예요. 우리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나이가 들면 이게 점점 무너져요. 콜라겐은 피부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이 기둥이 무너지면 건물이 주저앉듯이 피부도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처지는 거죠. 서울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60세 피부는 20세에 비해 콜라겐 양이 절반 이하라고 합니다. 거의 반토막이 난 거예요. 70세 유영희님 경우를 보면 볼살이 주저앉으면서 팔자주름이 정말 심해졌어요. 웃을 때마다 주름이 깊게 파이니까 사진 찍는 것도 싫어지셨대요. 가족 모임에서 사진 찍자고 하면 슬쩍 뒤로 빠지거나 얼굴을 숙이셨다고 해요. 턱선도 흐릿해지고 목주름까지 생기니까 거울 보는 게 두려워졌대요. 제가 단백질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계란, 두부, 생선 같은 단백질과 귤, 딸기 같은 과일을 매일 챙겨 드시라고요. 콜라겐은 단백질로 만들어지고 비타민C는 그 합성 과정을 돕거든요. 매일 아침 계란 2개, 점심 저녁 생선이나 두부 1접시, 간식으로 귤 2개 이렇게 드셨어요. 석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에 탄력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팔자주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확실히 얕아졌습니다. 유영희 님이 이제는 사진 찍을 때 앞으로 나서신대요. 다만 콜라겐 보충제를 과다하게 먹으면 간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콜라겐 보충 음식으로 하시나요? 보조제로 하시나요? 5번째는 잘못된 세안 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세게 문질러요. 때를 밀듯이 씻어야 피부가 깨끗해진다고 믿으시죠. 그런데 이게 오히려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피부 장벽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방패 같은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모든 자극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한국피부과학회 발표를 보면 강한 세안을 반복한 그룹에서 피부 손상 지수가 30%나 증가했어요. 피부를 보호해야 할 장벽이 무너지면 외부 자극에 그대로 노출되는 거죠.
66세 장은주님은 하루에 3번씩 클렌저로 세안을 하셨어요. 아침, 점심, 저녁 3번이요. 특히 저녁에는 이중 세안까지 하셨어요. 클렌징 오일로 1번, 폼 클렌저로 1번. 그리고 수건으로 세게 문질러서 물기를 닦으셨습니다. 수건으로 문지를 때 빨갛게 될 정도로 힘을 주셨대요. 그랬더니 피부가 점점 붉어지고 따가워지기 시작했어요.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따끔거리고 바람만 불어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제가 하루 2번만 약산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씻고 수건으로는 가볍게 톡톡 두드려 물기를 제거하라고 했습니다. 이중 세안도 중단하고 저녁 1번만 클렌저를 쓰라고 했어요. 아침에는 미온수로만 가볍게 씻는 걸로 바꿨죠. 그랬더니 피부 붉어짐이 금방 가라앉았어요. 2주 만에 피부톤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따가움도 사라졌습니다. 수건으로 세게 문지르는 습관은 정말 피해야 합니다. 마치 사포로 피부를 갈아내는 것과 같거든요. 혹시 여러분은 세안할 때 힘을 얼마나 주시나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피부를 되살리는 생활 속 실천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시간을 황금 시간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피부 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재생되는 시간이거든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손상된 피부를 복구하는 거예요. 낮 동안 자외선이나 먼지, 스트레스로 받은 손상을 이 시간에 집중적으로 치유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 깨어 있으면 재생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치 공사 시간을 놓쳐서 건물 보수를 못하는 것과 같아요. 늦은 밤에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이게 수면 질을 정말 망쳐요.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잠을 설치게 만들거든요.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인데 이게 제대로 나와야 깊은 잠을 잘 수 있어요. 깊은 잠을 자야 성장 호르몬도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밤늦게 스마트폰을 보면 이중으로 피부에 안 좋은 거예요. 밤 11시 이전에는 꼭 주무시려고 노력해보세요. 저도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10시 반쯤 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피부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면역력도 높아지고 기억력도 좋아져요. 보통 몇 시에 주무시나요? 보습은 타이밍이 정말 중요합니다. 세안 직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발라야 효과가 극대화돼요. 피부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을 가두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물이 증발하면서 보습 성분을 피부 안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세안하고 한참 뒤에 바르시거든요.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닦고 머리 말리고 옷 갈아입고 그러다 보면 10분, 20분 훌쩍 지나가요. 그러면 이미 피부가 건조해진 상태라서 효과가 떨어져요. 또 오일만 덧발라서는 안 됩니다. 오일은 수분 증발을 막는 역할을 하지만 그 자체로 수분을 공급하지는 못해요. 기름으로 뚜껑을 덮는 건데 안에 물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오히려 피부가 답답해질 수 있어요. 모공이 막혀서 뾰루지가 날 수도 있고요. 올바른 순서는 이렇습니다. 세안 후 물기를 가볍게 톡톡 두드려 제거하고 아직 촉촉한 상태에서 수분 에센스나 로션을 먼저 발라요. 그 다음에 얇게 오일을 덧바르는 겁니다. 수분을 먼저 공급하고 그걸 오일로 감싸서 증발을 막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촉촉함이 유지됩니다. 보습제는 언제 바르시나요? 음식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C,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음식이 피부 장벽을 강화해줘요. 피부 세포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수분 손실을 막고 외부 자극을 차단하는 거죠. 견과류, 특히 호두나 아몬드에는 오메가3가 많고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일주일에 2~3번만 먹어도 효과를 느낄 수 있어요. 귤, 딸기, 키위 같은 과일은 비타민C가 풍부해서 콜라겐 생성을 도와요. 비타민C 없이는 콜라겐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든요. 하루 귤 2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블루베리나 토마토 같은 것들은 항산화 성분이 많아서 활성산소를 제거해줘요. 활성산소는 피부 세포를 공격해서 노화를 일으키는 주범이거든요. 반대로 단 음식과 기름진 음식은 피부 산화를 촉진합니다. 설탕은 피부 속 콜라겐을 망가뜨리는 당화 현상을 일으키거든요. 콜라겐 섬유에 설탕이 달라붙으면서 탄력을 잃게 만들어요. 튀김이나 인스턴트 음식도 염증을 유발해서 피부를 거칠게 만들어요. 라면, 치킨, 과자 이런 거 자주 드시면 피부가 칙칙해지고 뾰루지가 나기 쉬워요. 견과류 한 줌, 생선 일주일에 2~3번, 과일 매일 챙겨 드시면 피부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74세 박영란님은 매일 아침 호두 5알, 아몬드 10알을 드셨어요. 점심이나 저녁에는 생선을 꼭 한 번 드셨고요. 간식으로는 귤이나 딸기를 챙겨 드셨습니다. 석 달 만에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건조함이 사라지고 촉촉해졌고 피부 톤도 밝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척들이 무슨 관리를 받았냐고 물었대요. 피부에 좋은 음식 챙기고 계신가요? 가벼운 운동도 정말 중요해요. 산책만 해도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피부 톤이 밝아집니다. 혈액이 잘 돌아야 영양분과 산소가 피부 세포까지 전달되거든요. 그래서 얼굴색이 환해지고 생기가 도는 거예요. 운동을 하면 땀도 나는데 이게 노폐물을 배출하는 효과도 있어요. 모공 속 찌꺼기가 땀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피부가 깨끗해집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가벼운 운동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활성산소를 많이 만들어서 피부 노화를 앞당길 수 있어요.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이 빨리 뛰는 운동은 피부에 부담을 줍니다. 그냥 가볍게 걷는 게 최고예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파트 단지에 한 바퀴, 동네 공원 천천히 걷기, 이 정도면 돼요. 걷다 보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마음도 편안해지잖아요. 그게 피부에도 그대로 반영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 염증을 일으키거든요. 걷기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면 피부도 맑아져요. 매일 걷기 하고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꿀 마사지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꿀은 보습, 항산화, 진정 효과가 입증된 천연 재료예요. 연구를 통해 꿀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염증을 줄인다는 게 확인됐습니다. 꿀 속에 들어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세포 재생을 돕거든요. 게다가 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비용도 거의 들지 않아요. 시중에 파는 순수 꿀 한 병이면 한 달은 쓸 수 있습니다. 세안 전에 꿀을 소량 덜어서 얼굴에 가볍게 마사지해 보세요. 일주일에 2~3번 정도면 적당합니다. 꿀 한 티스푼 정도를 손에 덜어서 손바닥으로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얼굴 전체에 펴발라요.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문지르다가 5분 정도 지나면 미온수로 씻어내면 돼요. 너무 오래 두면 꿀이 마르면서 오히려 피부를 당기게 할 수 있으니 5분 이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다만 꿀 알레르기가 있을 수 있으니 처음에는 팔 안쪽에 테스트해보고 사용하세요. 소량을 발라서 30분 정도 지켜보고 빨개지거나 가려우면 사용하지 마세요. 67세 정수키님은 매주 월요일, 목요일 저녁 세안 전에 꿀 마사지를 하셨어요. 한 달 만에 건조함이 완전히 사라지고 2달째부터는 주변 사람들이 피부가 좋아졌다고 말하기 시작했대요. 석 달 뒤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더니 친구들이 무슨 시술 받았냐고 난리였다고 해요. 꿀 활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이제 오늘 이야기 정리와 함께 지금 바로 할 수 있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20만 원 넘는 명품 화장품이 실제로는 원가가 10,000원도 안 된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브랜드 이미지와 화려한 광고, 고급스러운 포장에 우리가 돈을 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명 배우를 모델로 세우고 럭셔리한 매장을 꾸미고 멋진 광고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작 피부에 필요한 핵심 성분은 저렴한 제품에도 충분히 들어 있습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수백 가지 제품을 분석해 본 결과 고가 제품이나 저가 제품이나 핵심 성분의 종류는 거의 같았어요. 차이는 농도나 배합 기술에 있었는데 그것도 가격 차이를 정당화할 만큼 큰 건 아니었습니다. 결국 우리 피부가 늙어가는 이유는 비싼 화장품을 쓰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리 때문이었습니다. 각질을 방치하고 수분을 제대로 공급하지 않고 자외선 차단을 게을리하고 콜라겐을 보충하지 않고 강하게 세안하는 습관. 이런 것들이 우리 피부를 빠르게 늙게 만들었어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이런 잘못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마치 구멍난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충분히 수분을 공급하고 자외선을 철저히 차단하고 좋은 음식으로 콜라겐을 보충하고 올바르게 세안하면 피부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의 피부가 회복되는 걸 직접 목격했어요. 70대, 80대 어르신들도 올바른 방법을 꾸준히 지키면 주름과 검버섯이 충분히 옅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 세포는 나이와 상관없이 재생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다만 그 능력을 끌어내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해요. 좋은 수면, 충분한 수분, 적절한 영양, 부드러운 관리, 이런 것들이 피부 재생 환경을 만듭니다. 83세 할머니께서 6개월 만에 피부가 10년은 젊어진 것처럼 변한 걸 봤어요. 주변 사람들이 무슨 마법을 부렸냐고 물었는데 그분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 꾸준히 실천하셨을 뿐이에요. 비싼 화장품에 의존하지 마세요. 광고 속 모델처럼 되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은 전문 조명과 보정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일 뿐입니다. 현실의 피부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이에요. 집에서 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이 결국 피부를 바꿉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제안은 단 하나입니다. 오늘 저녁부터 세안 전 꿀 마사지 단 5분을 실천해 보십시오. 꿀 한 스푼 덜어서 얼굴에 가볍게 마사지하고 미온수로 씻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피부 회춘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하지만 이 간단한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바꿀 겁니다. 2주만 해보세요. 거울 속 얼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피부톤이 밝아지고 건조함이 줄어들고 촉촉함이 생기는 걸 경험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습관도 바꾸고 싶어질 겁니다. 그게 바로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부드러운 각질 제거를 병행하고 세안 직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세요. 물은 하루 7잔 이상 마시고 자외선 차단제는 날씨와 상관없이 꼭 발라주세요. 밤 11시 전에 주무시고 단백질과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을 챙겨 드세요. 이 5가지만 지켜도 한 달 뒤 피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될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20만 원짜리 화장품의 원가가 10,000원도 안 된다는 사실이었나요? 아니면 꿀 마사지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었나요? 혹시 오늘 당장 시작해 보실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짐을 들려주세요.